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3급 2급 면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죠? 면접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청주모 카페에 이렇게 질문을 보면 면접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이런 분 계시는데, 또 합격 선물에 면접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그렇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인문학 특강입니다. 인문학 쇼입니다. 나는 이미 합격이다.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가지시고 면접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윤리 강령 나오는데, 청소년 상담사의 윤리 강령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질문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다 외우려고 하는 분들은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인지적 오류 뭐예요? 대가리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왜? 글자를 외우려니까. 면접은 절대로 글자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김치 담그는 거다. 김치 담그기다. 면접 시험은 뭐예요? 김치 담그기다. 김치를 어떻게 담냐? 맛있게 담아야겠죠. 어떻게 맛있게 담냐? 내 맘대로. 내 맘대로가 키포인트입니다. 내 맘대로를 어떻게 내 맘대로, 타당도 있게 내 맘대로, 이 타당도 있게 내 맘대로 답변하는 것이 면접 특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 군대 김치도 있습니다. 군대 김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냥 양배추 쓸어놓고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대충 발로 밟아서 나오면 그냥 김치 나온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뭐야? 김치야. 김치 나온 거예요. 이게 타당한 거예요. 저거 김치 아냐? 그런 게 아니에요. 김치? 저렇게 나오면 몇 점이야?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김치 나왔구나. 김치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엄마표 김치. 엄마표 김치의 가장 장점은 뭐예요? 양념이 많다는 거죠. 양념. 이 양념이 많을수록 맛이 고급져지겠죠. 그래서 우리 면접 특강은 이런 양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양념을 많이 만들자. 양념이 많이 만들수록 김치가 맛깔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념이 많이 엎드려도 김치예요. 또 양념은 전라도 김치 양념이 다르고, 경상도 김치 양념이 다르고, 충청도 김치 양념이 다르고, 어떤 곳에는 액젓이 들어가고 어떤 곳에는 새우가 들어가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새우 넣으면 안 돼. 김치 아웃. 틀렸어.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 먹어보고 김치에 새우 들어갔네? 이거 김치 아니야. 아웃. 이렇지 않잖아요. 김치가 들어가면 그냥 액젓이 들어가면 액젓이 들어간 김치, 새우젓이 들어가면 새우젓 들어간 김치, 여러 가지 재료. 이 재료는 내 맘대로 버무리면 돼요. 내 맘대로. 그래서 양념, 재료를 만드는 것이 면접 특강이다. 재료가 풍부할수록 맛깔스러워진다. 어떤 재료냐? 타당도 있는 재료다. 만약에 김치를 담는데 이제 각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타당하지 않은 걸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김치에 타당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김치 담는데 밥을 넣었다. 그러면 김치가 아니겠죠. 밥을 넣었으니까. 이런 건 밥을 넣으면 틀린 답이겠죠. 이 밥을 넣는다, 이게 이제 1점, 2점, 1점, 1점, 빵점 탈락되는 거죠. 다음 중 김치 담을 때 뭐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치 밥 넣지요. 이러면 이제 아웃이겠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는 양념 재료를 만드는 게 면접의 키포인트다. 어떤 재료? 타당도 있는 재료. 그 재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재료를 만드는지 출발해 볼게요. 청소년의 인지행동 발달. 그럼 이런 재료를 여러분이 엮는 거예요. 인지행동 발달로 글짓기 하면 어떤 질문이든 모범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발달, 조력, 상담 전문 국가정역기나 이런 거 왜 안 이해도 되냐, 이게 참고사항이에요. 인지행동 발달을 조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면접관이 청소년 상담사가 왜 되고 싶죠? 이렇게 물어보면 양념 나왔죠. 청소년들의 인지행동 발달에 조력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청소년 상담실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인지행동 발달에 조력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위해서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까? 인지행동 발달을 조력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걸로 글짓기 하면 다 맞는 답이에요. 이런 재료가 풍성할수록 면접 답변이 풍성해지겠죠. 이런 공부다. 가볍게 여러분 즐기자. 글자 외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울 겁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항상 청소년과 그 주변인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높이고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오케이. 아름다운 답이겠다.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수록 도와주겠다. 이것도 아름다운 답이겠다. 청소년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 책임을 다한다. 그렇겠다. 이런 거 갖고 아름다운 답변을 만들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인문학책을 보고 인문학책에 대한 감상평을 하는 것처럼 교수님 여기에 아픔과 슬픔인데 슬픔과 아픔을 하면 틀릴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헛발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아픔과 슬픔이건 슬픔과 아픔이건 아픔과 괴로움이건 괴로움과 슬픔이건 이런 건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냥 타당되는 내용이 중요하죠.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 어떤 윤리강령이냐? 이런 재적 목적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내담자를 보호한다. 내담자를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청소년 상담사가 직무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한다. 오케이. 기준, 준거죠. 그렇죠.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준거를 제공한다. 청소년 상담사의 활동이 전문직으로서 상담의 기능 및 목적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공한다. 뭐 같은 맥락이죠. 이런 거 다 하나씩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외우면 진짜 미쳐버려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저런 거구나. 청소년 상담사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준고. 오케이.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건강 성장을 책임지도록 전문가로서 오케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청소년 상담을 보호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청소년 상담사의 윤리강령을 글자 토시 하나 빠지지 않도록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런 거구나 라고 가볍게 터치하면 되고요. 청소년 상담사로서 전문적인 자세 뭐 이렇게 질문하겠죠. 청소년 상담사로서 전문적인 자세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면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또 청소년 상담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입에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내 상담의 한계에 넘어서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상담사에게 위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검증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상담 기법에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상담하라.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규칙, 법규에 대해서 정통해야 하고 청소년 상담 내담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내담사가 최선의 발달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인문학 상식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면접관도 전문적 자세 이거 다 못 외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보다 상식선이에요. 청소년 상담사는 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상식선에서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품위 유지, 품위는 당연히 유지해야겠죠. 그냥 이런 것들은 뭐 품위 유지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교육 및 전문성, 보수교육 참고해야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또 책에 나왔다고 또 글 보면 여러분 책을 너무 소중히 생각해요. 사실 책은 교재는 제가 항상 강의 스키다시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강의예요. 이렇게 면접에 임하십시오. 이런 책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외우려고 그래요. 보수교육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죠. 필기 때도 책 외우지 마라, 분석하지 마라, 맥락만 잡아라, 답 아닌 거 보지 말라.
그래도 충분히 합격이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구호처럼 너무 책 활짝 글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 자꾸 외우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 별표하시고요. 전문적 상담 별표하시고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요것들을 엮어서 여러분 면접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이론적 지식, 전문적 상담, 연구 능력 함약 이거 별표 2개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문 훈련 이게 맥락이죠. 교육자문 훈련을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다시 갑니다. 별표 하나, 별표 2개, 별표 3개 이 마무리 별표 5개에서 요 맥락을 갖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강의하면 여러분 죽어요. 이렇게 강의하면 이거 강의 때마다 하면 저 강의하는데 한 달 걸려요. 여러분 이거 외우려면 1년 걸려요. 이거 미친 짓. 이 미친 짓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성격 고쳐야 돼요. 이걸 왜 밑줄을 외워? 여러분 기존 강의 보세요. 필기건 뭐건 다 밑줄 별표 하나, 별표 2개, 별표 3개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 다 헛발질해요. 이거 뭘 별표야 그냥 책 스키다시지.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표수교육 잘 받아야지. 오케이. 품위유지 잘 해야지. 오케이 끝. 근데 여기서 품위유지는 상담사의 품위. 오케이. 손상돼서 안 됩니다. 현행법입니다. 그럼 또 현행법이라면 또 미치듯이 현행법 외워야지.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품위유지 해야지. 보수교육 받아야지. 끝. 이렇게 넘어가라 이거 이런 거는. 이것도 글자 외우자면 오케이. 권리와 책임을 다할수록 지원해야지. 그렇지. 자신의 능력과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해야겠지. 훈련받아서 상담해야지. 오케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규칙, 법규에 대해서 정통하고 내담자를 보호해야 되지. 그렇겠지. 오케이. 끝. 이렇게 넘어가면 슬슬 그냥 집에서 소파에 딱 누워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감자칩 딱 먹으면서 아유 좋아라. 면접 정말 재밌네.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뭘 공부해요?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소파에 벌렁 누워서 500cc 맥주에다가 통닭 딱 시켜놓고 딱 먹으면서 딱 양념 먹으면서 면접 저런 거네. 재밌네. 오케이. 저건 좀 중요한 건 다음 다시 한번 볼까?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한 일주일 누워서 통닭 먹으면 합격이에요. 치킨하고. 참 통닭에 치킨이지 흥분했나 봐요. 치킨하고 맥주하고. 일단은 면접 상황 준비. 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냐면요. 시험 당일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 또 질문의 방식, 제시되는 사례 내용에 대한 구성들을 여러분 이렇게 안내해 놓았고요. 사례를 분석하고 대답하는 요령 또 안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대한 내용들 첫 번째 출발점이 면접 시험의 기본 사항입니다. 면접은 3초에 이미 결정된다. 후광 효과라고 했는데요. 3초에 어떤 것이 결정되나 그래서 OT에 궁금하시면 강의를 들어보시오. 제가 OT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4년 동안 졸업반 4학년 학생들 졸업반 모의 면접 제가 또 강의를 하고 모의 면접관으로서 제가 겸임교수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뭐 면접 또 실질적으로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 같이 채용과제 관련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사례에 대한 실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면접관이 4명이 있단 말이에요. 4명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면접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실제 면접을 보는 교수들의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접 거창한 거 아니에요. 3초에 이미 결정된다. 이걸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후광 효과. 뭐냐? 딱 들어와서 3초 만에 후광 효과. 이미지에 이미지. 어떤 사람이 식당을 갔어요. 근데 이걸 초두,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도 해요.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딱 각인되는 거예요. 이 초두 효과가 있으면요. 그 영향이 계속 이어져요. 이걸 초두 효과라고도 하고 또는 후광 효과라고도 하면. 즉, 좋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연애할 때 보세요.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그 대상자가 좋으면요. 밥 흘리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말을 더듬는 것도 매력적이고 떨리는 것도 매력적이고 다 매력적이에요. 싫으면 밥을 아무리 아름답게 먹어도 싫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싫어요. 사람 이미지가 그래요. 이 이미지화를 빨리 시켜야 돼요. 이 이미지화가 3초에 결정되는 거예요. 짝 학생이 들어왔다. 면접관은요, 3초에 딱 첫인상이 딱 느껴져요. 아, 좋아, 중간이야, 나빠. 이게 딱 각인돼요. 안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스펙이고. 그래서 제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요, 무슨 대답을 해드려도 안 좋게 봐요.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이미지가 좋아. 그러면 대답을 못해도 좋게 보여요. 중간인 사람은 대답을 좋으면 좋게 변하고 안 좋게 변하면 안 좋게 변하고. 그러면 중간인 사람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좋게 보이는 사람은 뭘 해도 좋아 보여요. 나쁘게 보이는 사람은 뭘 해도, 그러니까 한 번 찍히면 계속 찍히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요. 왜? 사람이니까. 이게 후광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톡한다고 얘기해서 연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나오고 길거리에도 연예인들 뭐 길거리 데이트인가 뭐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강남에 강의할 때 강남역 사거리에서 그 이보영 탤런트 이보영 씨가 길거리 뭐 게릴라 데이트 하는데 제가 봤어요. 와,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도 제 나이에 뒷같이 밟고 뭐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뻐요. 이쁘면 좋아 보여요. 뭘 해도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상서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잘 보여야 되죠. 면접관에. 어떻게? 후광 효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죠. 이 3초에. 그래서 3초에 결정된다. 그럼 3초에 어떤 게 결정되냐? 얼굴 표정에서 당락되는 당락은 이미지에서 상담사의 향기를 저 사람 딱 보니까 상담사 같아. 인상이 참 좋아. 편안해 보여. 부드러워. 이런 냄새가 나야 돼요. 얼굴은 어리통하는 거다. 그러면 이 3초의 얼굴을 내가 광고하는 거예요. 나를 광고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럼 광고를 잘해야죠. 3초의 광고에. 그럼 3초의 얼굴 중에서 어디 부분이 가장 좋은가라고 보면요. 이거는 관상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관상 보는 사람이 기업체 면접할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관상이 그만큼 중요하대요. 관상이 이미지고 관상이 후광 효과고 그렇습니다. 잘 보여야 돼요. 그럼 관상하는 사람들이 이 얼굴 인상을 볼 때 인상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인성. 그 사람이 인성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합격이에요. 인성이 좋게 보이려면 어디 보냐? 첫 이미가 좋을 때는요. 이마가 가장 사람이 이마에 관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관운. 이마가 사람의 기운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가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마가 보여야 된다. 이마가 핵심. 그래서 여러분 뭐 승무원들 보면 이마를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밝게 보이려는 이미지예요. 이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만 난다. 이 살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살색이 많이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이 보여야 된다. 목. 또 귀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승무원 사진 보면 귀가 다 보여요. 또 목이 다 보이고 이마가 훤해요. 이게 가장 3초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아야죠. 이마를 보여야 된다. 귀가 보여야 된다. 이마는 다 내리고 귀는 다 가리고 목은 꽉 뚫으면 벌써 들어올 때부터 탈락이에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 보는 사람이 많은데 목은 꽉 조이고 귀는 다 머리로 가리고 이마는 꽉 가리고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그러면 탈락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상의 강령을 다 외우고 청소년 대답의 상담 기법을 다 외우고 그래서 탈락이에요. 왜? 기본적인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이마를 보여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어리통한 얼굴.
어리통하는 얼굴이다. 그래서 이 얼굴에서 인성이 보여야 된다. 얼굴에서 인상이 보여야 된다. 어쩌면 이게 제일 큰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꼭 좀 잘 지켜주세요. 어리통해야 돼요. 딱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어리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걸 보는 게 최고의 관문이에요. 안 통하면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싫어 보이는 거예요.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통하게 보이는다. 여러분 딱 볼 때 어리통하지 않은 얼굴에 이걸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요. 상담을 역동성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정신 역동성 프로이트의 이게 가장 상담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상담 이론의 역동성이에요. 역동성이 있냐 없냐 이게 얼이에요. 얼. 역동성이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얼빠진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우 쟤 얼빠진 놈이야. 얼빠진 놈을 안 뽑는 거예요. 면접에서.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제가 얼이 빠졌는데 뭘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이 있냐 없냐 얼이 통하냐 안 통하냐 얼이 통하는 사람을 뽑는 게 면접이다. 얼빠진 사람은 절대로 합격될 수 없다. 얼빠진 사람이 되지 말자. 얼빠진 놈이 되지 말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얼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얼빠진 사람 반대가 뭐예요? 얼이 통하는 사람. 얼이 통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얼이 통하는 거에는 호감도 있는 이미지를 만들자. 호감도가 뭐예요? 빅 5 이론에서 외호성 정경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격 이론에서 외향성이다. 뭐 외향성, 내향성 또 호감성이다. 그래서 호감성은 다른 말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즉 이 사람이 친밀감이 있냐 없냐 이걸 뽑는 거예요. 면접할 때 상담사로서 청소년 상담사로서 친밀감이 있냐 없냐 이걸 뽑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똑똑한데 이 사람이 친밀감이 없어. 냉철해. 냉정해. 그러면 탈락이에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은 뭐예요? 호감도예요. 호감도. 이건 전문적으로 보면 타인과의 조화예요. 저 사람이 타인과 조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담의 기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래 타인과 조화를 못하는 사람. 자, 몇 살? 왜 왔죠? 괴로워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3만 원이거든 시간당. 내고 가세요. 이건 상담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감도 또 직무 능력, 수행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호감도는 엄청 좋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데 너무 직무 능력이 없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 뭐예요? 잘 몰라요. 현실주의, 글래스의 현실주의 상담 기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해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호감도 친밀성은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도 해요. 인성은 뭐라 했어요? 인상이기도 해요. 인상은 뭐예요? 얼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 호감도, 이미지. 그래서 호감도 있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고 첫째가 두 번째 직무 능력을 얼마큼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직무 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몰라도 돼요. 저 사람이 직무 능력 수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면 합격이에요. 전문적인 이 뭐 경력자의 경력 면접 시험이 아니에요. 상담사로서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즉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도 돼요.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정신상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상담 기법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상담 기법은 자의연상과 꿈의 분석과 꿈의 해석이라고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최면요법을 통해서 이런 걸 몰라도 돼요. 그냥 큰 틀만 자의연상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파악해서 이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상담 치료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얽어버리면 다 통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만 잡으면 된다. 너무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고요. 피면접자의 상담 실무 지식. 면접자의 피가 아니라 면접을 보는 사람을 피면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무 지식, 상담 현장에 일어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해서 피면접자가 취할 수 있는 반응, 행동, 태도, 결정사항을 측정한다. 이거는 늦자말지만 정확할 필요는 없다.
타당도 있게만 설명하면 된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또 세부 사항들은 또 나중에 설명은 다 할 겁니다. 면접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미리 예측해서 준비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또 밑에 사례 연구해서 다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 행동의 원인 파악과 개인 및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상담 이론은 뭐가 있고 상담 기법은 어떻게 하며 청소년들의 특징은 뭐고 상담 관련 기관들의 이런 식들도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할 거고요. 피면접자의 자질과 숨겨진 능력을 측정한다. 그래서 상담에 관한 지식, 경험, 기본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는 이건 인문학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런 소양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또 설명하는 게 면접 강의 내용이겠죠. 면접관은 면접을 통해서 피면접자의 예상 밖의 질문은 뭐가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하는 게 또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피면접자는 유연한 자세, 유연한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야 이거죠. 나는 이미 합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타당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을 하자.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유 있는 행동,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직면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이 실제 사례예요. 면접을 보내 FTA. FTA에 대해서 알란대로 말해 보십시오.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는 아니고요. 기업 면접할 때. 학생이 여기서 막혔어요. 대답이 잘 하다가. 그러면 이제 떨리기 시작해요. FTA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FTA가 뭐더라? 뭐 격투기인가요?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모르면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FTA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여러 가지로 상식과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최고 점수예요. 이 학생 붙었어요. 이건 비록 답변을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해도 돼요. 모르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견문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이거 하나 답변 못했다고 나 탈락이야.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또 면접 대답 못했는데 나 여기서 틀렸네. 포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5점 중에서 2점만 넘으면 돼요. 2점만.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면접관이 2점은 줘요. 대답 못하더라도. 왜? 정성껏 대답했기 때문에. FTA가 뭐예요? 제가 그걸 왜 알아야 되죠? 알 필요 없거든요. FTA가 청소년 상담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점이에요. 아니면 빵점이든지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정성 점수 2점은 준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15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완벽하지 않다는 겸손을 면접관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솔직한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겸손한 대답.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견문을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이르면 2점은 준다. 이런 여유를 가지시라라고 보는 겁니다. 면접의 형태 및 순서입니다. 한 번에 면접지를 들어간 면접자는 2명에서 3명 정도, 3명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아마 3명이 될 것 같아요. 3명, 4명 또 인원이 많아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같은 사례를 부여받고 면접관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하면 된다. 같은 사례예요. 근데 앞 사람하고 또 겹칠 수가 있죠. 내가 준비한 답변을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굳이 앞 사람에게 있으면 내 답을 바꿔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앞 사람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단어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한 대답을 얘기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굳이 앞 사람이 답변했는데 내 대답을 내가 준비한 답변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이 예의를 갖추는 그 순간부터 호감도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딱 가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정성껏 미소를 지면서 후광 효과를 노리면서 3초의 승부를 걸자 이렇게 해서 아주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 상담사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앉기를 기다려서 같이 앉거나 같이 가자마자 딱 앉지 말고요. 거기서부터 벌써 딱 한 번 찍히면 계속 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중간은 가자. 그래서 중간은 이렇게 면접관이 앉으십시오 할 때 앉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은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자가 보통 어디 앉으라고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 자리에 딱 서갖고 들어가서 문 열고 딱 이거 기본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목례로 면접관을 보고 이렇게 딱 가서 앉아서 딱 앉으세요. 그럼 내 자리에 와서 딱 앉고 두 손을 딱 앉고 이제 이렇게 눈은 어떤 분은 이제 밑에만 봐요. 이렇게 막 당황해서 떠르고 또 어떤 다리에 막 떠는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눈은 지긋하게 밑으로 약간 살짝만 내리고요. 질문할 때는 김덕기 씨 그러면요. 질문한 사람을 쳐다봐야죠. 쳐다보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쳐다보는 자체도 대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눈 마주침, 미소 이런 거예요. 그럼 딱 면접관 쳐다보고 근데 쳐다보면 뻘쭘해요. 같이 면접관도 그래서 눈이 있으면요. 눈 언저리를 보는 게 제일 무난해요. 언저리. 눈동자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눈 언저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살짝 내리고 김덕기 씨는 네 이렇게 친절하게 네 명확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보면 아주 좋은 이미지로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점수가 올라가요. 자, 앉았어요. 저 사람 예의 바르고 좋은데 표정 좋아. 딱 들어올 때 벌써 3초에 면접관의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각인돼 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다 똑같아요. 좋아. 저 표정 좋은데 딱 안에서 김덕기 씨, 네. 청소년 상담사가 왜 되고 싶죠?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뭐 미래의 진로를 잘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쫙 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 이렇게 5점이겠죠. 면접 당일의 순서, 수험생들은 지정된 일시에 면접 시험 장소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그러니까 수험자 종합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면접 질문을 본 사람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났다 그러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탈락입니다. 당일 면접을 보는 수험생이 많아 시간대별로 도착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시험을 보고 수험생들에게 통보한다. 몇 시에 면접 볼 거니까. 그래서 잘 이탈하면 안 됩니다. 면접을 볼 시각이 다가오면 일단 필기 시험을 이건 치고요. 일단 다가오면 여기서 종합 대기실에서 받은 번호대로 면접 장소로 흩어져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 면접 대기 장소에서 면접 진행원이 수험생의 봉투에 있는 비번호를 봉투의 비번호 제비뽑기죠. 단순 무선 표집에서 보통 5개 조 10명씩 편성되는데 그날 자신이 뽑은 비번호가 속한 조에 속하고 면접실로 간다. 그러니까 면접 대기실에서 이제 면접실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조에 편성돼서 뒷번호가 되면 좀 시간이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또 비번호를 뽑으면서 소지한 핸드폰을 맡긴다. 핸드폰을 맡기고요. 면접 대기 장소에서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이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는 진행요원의 허락을 받으니까 미리 갔다 오는 게 낫겠죠. 면접 시에는 면접관의 자신의 이름, 최종 학교 등 개인정보를 질문받지 않는데 노출시켜서 안 된다. 저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사는 동네는 어디고 이렇게 하면 또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오로지 면접 번호만으로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번호로만 3번 질문합니다. 4번께 질문합니다. 뭐 이렇게 비번호로 한다. 면접번호.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필기구 지참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배분된 사례 연구 A4 용지 3분의 2, 즉 사례 질문지예요. 뒤에 또 강의 나오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사례의 A4 용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을 보고 전체적으로 읽고 이 내용에 대한 사례 결과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내에다 답변은. 그래서 사례 답변은 10분 내에. 요즘은 짧게 돼요. 보통. 그래서 긴 거 싫어요. 면접관도 길게 대답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5분 정도. 3분도 괜찮습니다. 3분에서 5분. 사람은 참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면접관 할 때 이력서를 짧게 쓰라고 하는데도 자기소개서를 다 길게 써와요. 짜증나요. 면접관은 짜증나요. 근데 학생들은 길게 써와요. 왜? 짧게 쓰면 성의 없을까 봐. 길게 써와요. 길게 쓰는 게 짜증나는데 또 엇박자야.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세 줄에서 5줄이면 딱 좋아요. 저는 어떻고 근데 그냥 30줄이요. 읽기도 짜증나요. 읽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들어가면 된다. 요즘은 짧게 할수록 좋다. 면접 순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합 대기실에 갔다가 면접 대기실로 이동한 다음에 면접 번호 순서로 입장하고 면접 질문 답변을 한 다음에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하루 일정이 마치는 겁니다. 면접 시험을 마친 수험생의 대기자와 접속할 시는 둘 다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라고 보고요. 질문의 순서입니다. 수험생들이 순번에 맞춰서 앉으면 면접관이 번갈아 가면서 순서 없이 임의로 순서에서 면접관이 이제 일로 질문하든 번갈아 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면접관이 다시 질문하는 경우 당황하기 마련이다. 있는데 청소년 상담사가 청소년 상담사를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대답한 이유는 뭐죠?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평정을 잃지 않고 아는 만큼 대답하자. 예를 들면 저는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특히 청소년 상담의 중독 문제에 관련된 중독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왜 만들고 싶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을 받아본 바는 청소년이 중독 문제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청소년들의 진로의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운 인지 변화를 위해서 제가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수와 내용 구성. 질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면접자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하지만 뭐 전형적인 질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은 안 합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그래서 질문의 틀은 3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질문, 상담사로서의 희망 포부, 인문학적 내용이죠. 상담 관련 질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기법들 나오고요. 또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입 방법이나 또 목표 설정들. 또 면접관 3명의 수험생이 2명, 3명이므로 적어도 보통 이제 3명 정도 보는 거니까 6개 정도의 질문. 그래서 6개 질문을 한다. 내가 면접에 들어가서 6개 질문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 질문 중에서 1개는 기본적인 사례 연구에 대한 사례지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 하나는 상담 관련된 질문들. 이런 내용들 본다. 그래서 6개 정도, 5개에서 6개. 이번에 제가 할 때 이렇게 파악해본 바로는 인원수가 점점 증가해서 한 5개 정도의 질문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1인당 5개의 질문을 받는다. 5개 질문 중에서 하나는 사례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면접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답변의 순서는 면접관이 정해지는 대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좌측에서 우측, 우측에서 사측 이렇게 해서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서 준비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 임하는 자세는요. 옷차림은요. 어디서 인상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마가 관건이다. 이마가 첫 포인트다. 그래서 이마가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깔끔하게 하자. 재킷, 와이셔츠 깔끔하게 보이자. 신발, 운동화, 슬리퍼보다 캐주얼, 상식이죠. 그래서 신발도 기본적인 모관하지 않은 방법에서 옷 깔끔하게 이마 올리고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 옷 색깔, 신발 다 나왔습니다.
뭐 남자 여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앉는 자세 무릎을 붙이고 앉고 손은 무릎 위에 얌전하게 얹는다. 시선은 면접관을 향한다. 그래서 면접관을 향하는데 살짝 고개를 내리고 번호를 호명할 시에는 면접관을 쳐다보는데 면접관의 눈 언저리를 본다. 째려보면 서로 불편하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유지하려면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반두라.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에요. 나는 이미 면접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내 답변을 준비한 답변을 최대한도로 호감도 있게 면접관에게 표시하자, 표현하자. 이게 면접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배짱과 자신감을 갖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의 기본적인 자세, 모나지 않는 원만한 인성, 반복적인 얘기죠. 상담서로 적합한 자질, 같은 맥락입니다. 상담서로서의 열의와 사명,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력과 행동, 정서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인 겁니다. 청소년을 사랑하고 그들의 언어와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 것을 표현한다. 모를 때는 모른다고 시인하면서 자신의 익숙함을 드러내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겸손함을 보여준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하면 큰 틀 잡혔다. 좀 마음이 편하다. 알아서 처음과 끝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답변하는 자세죠. 말을 할 때는 면접관의 눈 마주침이 중요하다. 수험생의 자신감,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눈 마주침도 비언어적 표현이다. 표현을 잘하는 게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식 웃거나 중얼거리거나 손과 발을 쓸데없이 떨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옆 사람이 답변하는 동안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쓸데없는 동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옆 사람이 대답할 때도 공감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인 공감의 표시를 하면 되겠다. 면접 종료 퇴장, 면접이 끝나고 나가고 좋다는 면접관이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끝에도 이미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아주 좋아 라고 되는 겁니다. 의자 옆에 픽해서 조용히 나가도록 한다. 멘트로 나오면서 조용히 면접 끝났다가 잘 부탁합니다. 하트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면접이 마무리가 되고요. 면접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항들,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종교적인 관점이 강하여서 상담 분야의 기능을 도와시하는지, 자꾸 상담할 때 대답할 때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미타불 관세모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태도와 신념이 고착되어 있는 거죠. 태도와 신념. 그래서 유연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건 뭐예요? 인지정세 행동에 들어가는 자동적 사고 또는 비합리적 신념.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당위성의 오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런 말 쓰면 안 좋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려고 한다. 청소에 대한 애정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큰 틀 면접 잡고요. 이제 면접 전 준비 사항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